오늘 소개할 책은 엘리너 파전의 집시와 진저입니다. 이제부터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시와 진저는 런던에서 함께 사는 친구들로 두 사람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이 펼치는 여러 모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책의 초반에서 집시와 진저는 런던의 삶을 즐기며 도시의 다양한 구석을 탐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비밀 조직을 결성해 런던 시민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문을 퍼뜨려 도시를 마법처럼 바꿔놓습니다. 결국 한 여름밤 트라팔가 광장에서 파티를 열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부터는 첫 번째 챕터의 샘플입니다.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집시와 진저, 결혼하다입니다. 집시와 진저가 결혼했을 때,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해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그들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을, 그는 가장 위대한 전사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둘 다 그런 인물과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부모란 이런 실수를 하곤 하죠. 세례식에서 아이에게 붙여주는 이름 속에는 예언 같은 게 담기곤 하는데 그 예언은 부모에게만 평생 동안 믿음으로 남고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게 되고 결국 그에 걸맞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집시는 진짜 집시만큼 머리가 까맣진 않은 머리색 때문에 집시라 불렸고, 진저는 그 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놀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머리색을 가졌기 때문에 진저라 불렸어요. 그 머리는 진저색이라고 하기엔 무척 달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온갖 색이 다 섞여 있었어요. 메이스, 시나몬, 넛맥, 카이엔 페퍼, 오커, 번트 시에나, 반 다이크 브라운의 크롬 넘버 3까지. 그리고 비비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가닥은 순수한 주홍빛이었죠. 참으로 엉뚱한 색들의 조합이었어요. 마치 어떤 화가가 가을날 너도 밤나무 숲을 그리려 하다 팔레트 위에 물감을 마구 섞어버린 듯했지요. 아니에요. 그 색은 너도 밤나무 숲 그 자체였어요. 진저의 머리카락을 떠올릴 때는 앞서 말한 온갖 색들을 다 지워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색이 아니라 단지 물감이었을 뿐이니까요. 진저의 머리카락은 마치 하늘과 땅의 모든 색처럼 불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라는 건 결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진저의 머리카락 이야기를 너무 길게 늘어나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머리카락은 짧았음에도요. 그녀가 머리카락을 머리 위에서 얼굴 앞으로 빗어내리면 그것은 입술 위까지 닿았고 머리 전체를 따라 그렇게 이어졌어요. 윗부분은 아주 매끄럽고 아래쪽은 무척 풍성했으며 눈썹 바로 아래에서 부드럽게 굽이치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어요. 머리카락이 입술에 닿는 지점에서는 한 번 더 안으로 말려들었고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결혼하게 된 건 정말이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한 달 전, 진저는 어쩌다 서식스에 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어느 곳이든 일부러 가는 법이 없었답니다. 거기서 마음에 쏙 드는 빈 오두막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오두막은 이영 지붕 아래 제비들이 집을 짓고 있었고 아래층에는 벽돌 바닥 2칸, 위층에는 하얗게 칠해진 천장이 2칸 있었어요. 그 두 천장 사이엔 초록색 문이 하나 있었는데 높이가 3피트밖에 안 돼서 한 천장에서 다른 천장으로 옮겨가려면 코끼리 흉내를 내야 했지요. 거기에 도착하면 서 있을 수는 있었지만 창밖을 내다보며 제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답니다. 그 오두막은 두 줄의 언덕 사이에 혼자 놓여 있었고 정원 아래로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은 푸른 풀밭과 노란 미나리아 제비 사이를 가득하고도 평평하게 흘렀지요. 그래서 진저는 그 오두막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녀는 펍으로 가서 이 오두막에 대해 물었고 펍에서는 그녀에게 워디게프와 치즈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은 대장장이 분 소유예요. 대장장이, 아저씨는 왜 그 집에 안 사세요? 진저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비워두고 있다네요. 펍이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할 예정인가요? 진저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런 얘긴 없어요. 법이 말했습니다. 진저는 유티게프를 너무 급하게 마시는 바람에 목이 막혔고 치즈로 입이 가득 찬 채로 숨을 헐떡이며 대장장이네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치즈와 숨막힘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저 문에 기대 손을 흔들며 대장장이와 그의 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자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그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저는 마지막 치즈를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그 애는 리지 후커랑 약혼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저는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언제요? 점심때쯤이요. 대장장이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 보세요. 진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제가 늦은 거였어요. 그녀는 돌아서 언덕을 달려 내려가 슬라이고행 다음 기차를 탔습니다. 두 남자는 다시 일하러 돌아갔고 저녁 무렵이 되자 대장장이 아들은 리지 후커와의 약혼을 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진저는 거의 웨일스에 도착해 있었지요. 이 일은 망설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집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절대로 이를 미루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집시와 진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그래서 이런 아슬아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저는 슬라이고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에비빌에서 또 다른 일주일을 지냈으며 토요일 오후에 발레단이 카르나발을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클리로 사흘 동안 올라갔지요. 그녀가 노샘프턴셔와 피터스필드에서 동시에 목격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확실한 사실은 서식스에서 대장장이 아들과 결혼하지 않은 정확히 한 달 후 그녀가 캠강 위에서 집시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시는 5분 전쯤 백스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고 노을 저으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집시와 진저는 결혼했답니다. 다음부터는 두 번째 챕터의 샘플입니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집시와 진저, 신혼여행을 가다입니다. 집시와 진저는 햄스테드 히스에서 신혼여행을 보냈어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였고 운 좋게도 그 월요일은 휘트먼데이여서 오순절 다음 날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혼여행의 마지막을 그네와 회전목마를 타며 보냈고 작은 나선형 탑에서 여러 번 미끄럼을 탔으며 진저비어와 오렌지 그리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인 호키포키를 먹었어요. 또 서로에게 색색의 아름다운 결혼 선물을 많이 사주었답니다. 깃털, 색띠, 분홍색과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금색과 은색의 작은 공들이 고무줄에 매달려 흔들리는 장난감, 양철 나팔, 줄무늬 뿔피리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시는 무려 코코넛 16개를 들고 돌아왔지요. 그는 무척 신이 나 있었는데 말하길 이발소에 안 다녀온 코코넛이 진저 머리 같아서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 라고 했어요. 원래는 코코넛이 19개였지만 마지막 회전목마를 탈 때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때는 아주 늦은 밤이었고 회전목마 주변에는 횃불이 켜져 있었지요. 그 회전목마는 가운데 자동 재즈밴드가 있는 자동차 회전목마였고 자동차가 빨라질수록 음악도 점점 더 재즈스럽게 변했어요. 그런데 집시가 코코넛을 떨어뜨리자 그는 재즈밴드보다도 더 흥분해서 자기가 앉은 자리 뒤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멈추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몇 바퀴에 걸쳐 안내원과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지요. 그는 매번 회전할 때마다 안내원이 자기 코코넛을 훔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안내원이 본 건 한 발로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채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빛은 번뜩이며 손짓을 마구 해대는 젊은 남자의 섬광 같은 모습이 전부였고 그가 들은 건 넛! 넛! 하는 외침뿐이었어요. 그래서 안내원이 한 말은 쟨 완전히 맛이 갔군 이었죠. 자동 재즈 음악이 잦아들자 집시도 진정되었고 회전목마가 완전히 멈췄을 때쯤엔 자신이 그 안내원에게 너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18번째 코코넛을 기념으로 주었답니다. 그리고 진저는 펜나이프 하나를 땄어요. 작은 고리를 던졌는데 그게 딱 펜나이프에 걸려서 상을 받은 거예요. 진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런 실력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은 고리 던지기 주인 남자였어요.
왜냐하면 펜나이프는 아무도 못 따게 되어 있었던 상이었거든요. 그는 그 펜나이프를 내주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진저에게 말했어요. 그 펜나이프 돌려주면 한 번 더 던지게 해줄게. 공짜로. 진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머, 그렇게 관대하실 수가. 정말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고리 던지기 주인은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펜나이프는 제자리에 돌려놓고 진저는 무료 기회로 다시 던졌고 결국 또 펜나이프를 따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이런 젠장하고 외치더니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진저가 말했어요. 어머나 왜 그러세요? 정말 무슨 일이에요? 고리 던지기 남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물어보실 만도 해요. 저한텐 집에 아내랑 애가 5이나 있어요. 적어도 진저는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둘이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집시는 아내가 5이고 애가 하나라더라고 들었다고 했지요. 어쨌든 둘 다 그 남자가 안쓰러웠어요. 진저는 집시가 결혼 선물로 준 주황색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집시는 그에게 17번째 코코넛을 주었어요. 하지만 고리 던지기 남자는 그저 펜나이프만 시무룩하게 바라보았고 결국 그는 진저에게 다시 제안했어요. 그 펜나이프 돌려주면 공짜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아니, 3번 드릴게요. 하지만 진저는 펜나이프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펜나이프를 꼭 가지고 싶었어요. 그건 자신이 직접 봤다는 증거였고 행운이란 늘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리 던지기 남자는 정말 불쌍해 보였고 집시는 신혼여행 첫날에 우울한 기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펜나이프 값을 반크라운 주고 샀고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이거 당신 거야, 진저가 돌아가며 말했어요. 결혼 선물이야. 내가 직접 이마에 땀 흘려서 딴 거라고. 우리는 이제 당분간 땀 흘릴 필요 없겠어, 집시가 말했어요. 코코넛 16개면 한동안은 먹고 살 수 있겠네. 이제 그걸 먹을 펜나이프도 생겼고. 끝내준다, 자기야. 하지만 집시는 틀렸어요. 그 펜나이프는 마가린 하나도 못 잘랐고 말할 것도 없이 코코넛 16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웰로드에 있는 마치 자기들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텅 비어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 식사는 난로세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어요. 그리고 가스 계량기에 넣을 동전도 없었고 등불도 촛불도 없었기 때문에 진저는 벽난로 안에 있던 나무 조각에 성냥을 붙였어요. 코코넛을 먹는 건지 코코넛 매트를 씹는 건지 구분이라도 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난로새는 다른 데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진저는 펜나이프로 불을 뒤적였고 그 펜나이프는 작은 폭죽처럼 확 타올라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집시와 진저는 불꽃놀이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답게 우우 하며 감탄했고 손뼉을 치다가 바닥 위에 몸을 둘둘 말고 잠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 방은 완전히 텅 빈 방이었거든요.